의사 선생님이 카메라를 켰습니다. 정기 면담 영상 촬영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치매 중기. 저를 거의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그 땅을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치매 환자인 시아버지.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눈빛이 또렷하셨어요. 그리고 카메라를 똑바로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몇 년 후 제 인생을 구하게 될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재개발 무산 뉴스가 나온 지 1년쯤 지났을 때 시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치매가 중기로 접어들면서 이제는 저를 알아보시는 날이 더 적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물으셨어요. 당신이 누구냐고, 왜 내 집에 있냐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서연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시아버지는 한참을 저를 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 서연이. 그래, 며느리.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떤 날은 또 완벽하게 또렷하셨어요. 마치 중요한 무언가를 준비하시는 것처럼. 그해 겨울, 시아버지의 담당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호자분, 치매 환자분들의 경우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의사 능력을 확인하는 영상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환자분의 판단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기록으로 남겨두는 거라고 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날도 그런 면담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카메라를 켜고 시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고. 시아버지가 또렷하게 대답하셨어요. 이철수라고. 의사 선생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오늘은 며칠이냐고. 시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12월 초순쯤이라고. 가족관계를 말씀해달라고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셋 있었는데 큰아들은 먼저 갔다고. 며느리가 하나 있다고. 서연이. 딸도 하나 있고 손주가 둘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문 밖에서 그 목소리를 들으며 눈물이 났어요. 저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재산은 어떻게 되시냐고. 시아버지가 대답하셨어요. 경기도에 땅이 있다고. 1000평쯤 되는 땅이라고. 그 땅을 어떻게 하고 싶으시냐고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셨어요. 며느리 서연이한테 주고 싶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이유가 있으시냐고. 시아버지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몇 년 동안 나를 돌봐준 사람은 며느리뿐이었다고. 내 친자식들은 명절에 한 번 얼굴 보러 오는 게 전부였다고. 전화도 잘 안 하고 생일도 안 챙긴다고 하셨어요. 시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서연이는 다르다고. 매일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병원 데려가 준다고. 손주들도 나랑 잘 놀아준다고. 서연이는 진짜 가족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면담을 마치고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며느리분, 환자분이 유언에 대해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빨리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고. 치매가 더 진행되면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다고. 지금은 아직 의사 표현이 명확하시니까 서두르라고 하셨어요. 그날 저는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가 집에 왔습니다. 시아버지는 공증 유언장을 작성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의 소견서도 첨부되었습니다. 유언 당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었음이라고 적힌 경기도 파주 외곽 토지 1000평 전부를 며느리 김서연에게 상속함.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시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저는 그냥 아버님이 행복하시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알아, 서연아.
그래서 주는 거야. 착한 사람이 복 받아야지. 시아버지는 당부하셨습니다. 서연아, 이거 애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네, 제가 되물었어요. 내가 죽고 나서 알려달라고. 지금 알면 난리 날 거라고 하셨어요. 왜냐고 물으니 시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그놈들이 뭐라고 하겠냐고. 아버지가 치매인데 무슨 유언장이냐고 할 거라고. 유언장 무효 소송 걸고 그럴 거라고. 내가 다 안다고 서연아. 시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서연아. 시아버지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네, 아버님. 내가 그 돈 받으면 말이야. 내 자식들한테도 조금씩 나눠달라고 하셨어요. 네, 아버님. 제가 말하려는데 시아버지가 손을 들어 막으셨습니다. 알아. 나한테 관심 없었다는 거 다 안다고. 근데 서연아, 그래도 내 핏줄이라고, 내 자식들이라고 하셨어요.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운 정 고운 정 다 있다고. 그리고 그래야 내가 편히 눈을 감는다고. 알겠냐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착한 너한테 이런 부담 줘서 미안하다고. 근데 넌 그렇게 해줄 거라고 믿는다고. 내가 그런 애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해 크리스마스, 민준이와 하은이가 종이로 트리를 만들어 할아버지 방에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메리 크리스마스? 아이들이 소리쳤어요. 시아버지는 아이들을 보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고맙다고, 예쁘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 이거 우리가 직접 만들었어요. 하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우리 손주들 대단하다고 하셨어요. 그게 시아버지의 마지막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그 무렵 순금 할머니는 거의 매일 우리 집에 들르셨어요.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제게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서연아, 철수 씨, 많이 안 좋으시지? 네, 할머니. 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내가 고백도 못하고 그분이 가시면 어떡하냐고. 20년 넘게 좋아했는데. 할머니, 제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괜찮아. 나 괜찮아. 그분이 편안하게 가시는 게 중요하지. 내 마음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20년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해 초, 시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갔어요. 사이렌 소리가 귀를 찢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보호자분, 각오하셔야 할 것 같다고. 저는 시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님 깨세요. 아버님. 그때 기적처럼 시아버지가 눈을 뜨셨습니다. 서연아. 작은 목소리로 부르셨어요. 네, 아버님. 여기 있어요. 제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눈빛이 완전히 또렷했어요. 마지막 순간의 명료함이었습니다. 넌 착한 사람이라고, 정말 착한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아버님, 제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상이 너한테 잘해줄 거라고, 내가 보장한다고 하셨어요.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울며 말했습니다. 그 땅 꼭 지켜. 조금만 더 버텨. 네, 약속할게요. 제가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시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웃으셨습니다. 고맙다, 서연아. 너를 만나서 내 말년이 행복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른 새벽, 시아버지는 제 손을 잡은 채 편안히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시동생들, 미란이, 동네 사람들. 영정 앞에 향을 피우고 절을 하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조문객 대기실까지 들렸어요.
순금 할머니는 영정 앞에서 한참을 우셨어요. 검은 상복을 입은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영정 사진을 쓰다듬으셨습니다. 철수 씨, 나 20년 넘게 좋아했잖아. 왜 눈치를 못 채? 바보 같은 양반. 할머니가 흐느끼셨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20년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동산 김 사장님도 조문을 오셨어요. 조문을 마치고 나가시는 김 사장님이 제게 작은 쪽지를 건네셨습니다. 나중에 펼쳐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형수님, 힘내세요. 그분의 뜻을 꼭 지켜주세요. 몇 년 후 꼭 연락주세요. 몇 년 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49제가 끝난 날 밤, 저는 시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이제 형제들에게 알려야 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아버님,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던 봄비.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저는 유언장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 그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다음 편 예고. 49제가 끝난 다음 날, 저는 시동생들을 불렀습니다. 거실에 4사람이 앉았을 때 저는 봉투를 꺼냈어요. 유언장입니다.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1000평 전부를 며느리에게. 큰 시동생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아버지가 치매셨다고.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 대결, 유언장 무효 소송, 동네에 더 심한 손가락질. 하지만 시아버지는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 결정적 증거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